어릴 적 꿈을 간직하고 실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현실을 깨닫고 타협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프랑스 여성도 그런 시기를 거쳤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국과의 만남이 그녀의 멈춰있던 시간을 움직이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엘리즈예요. 여러분, 혹시 꿈을 포기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있어요. 그것도 아주 한심하게요. 어릴 때부터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방 암벽에는 제가 그린 스케치들이 가득했고, 천장까지 패션 매거진으로 만든 콜라주로 도배했었죠. 그런데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여운 취미네. 네, 단순한 취미로 치부하셨죠. 제가 진지하게 패션 스쿨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반응은 똑같았어요. 엘리즈, 넌 수학도 잘하고 경영 감각도 있잖니. 금융업계에서 일하면 안정된 미래가 보장될 거야. 결국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기로 했어요. HEC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파리 중심가에 있는 대형 금융회사에 취직했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에요. 매달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고 사무실 창밖으로는 에펠탑이 보이는 멋진 빌딩에서 일하니까요. 인스타그램에 사무실 사진이라도 올리면 좋아요가 수백 개씩 달리는 그런 완벽한 직장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어요. 완벽하게 다린 블라우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걸고 루브텐 구두를 신었는데도 뭔가 허전해요. 마치 제가 아닌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매일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패션 디자인 영상을 보고 있어요. 마치 금단의 연애를 하는 기분으로요. 제 책상 서랍맨 아래에는 아직도 오래된 스케치북이 남아 있어요. 가끔 야근을 하다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그걸 몰래 꺼내보곤 하죠. 형형색색의 드레스 디자인과 과감한 실루엣의 코트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무채색 정장과는 전혀 다른 꿈이 가득 담긴 세상이에요. 친구들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들은 늘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말하곤 해요. 어쩌면 그들이 맞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이대로 제가 정말 행복할까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이 일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일까요? 이렇게 변화가 두려워 주저하던 제 인생에 어느 날 기적 같은 만남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한국으로부터 온 선물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만남이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줄은요. 제가 한복을 처음 본 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그날은 평범한 직장인의 하루였어요. 아니, 어쩌면 평범했던 마지막 날이었달까요? 파리 16구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문화교류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제가 거기에 간 이유는 조금 부끄럽지만 무료 음식 때문이었어요.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돈은 잘 벌지만 파리의 살인적인 물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음식이 있는 행사는 절대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행사장 입구에 전시된 한복을 처음 봤을 때 그게 옷인지도 몰랐어요. 마치 살아있는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연보라색 저고리와 진한 자주색 치마의 조화, 은은하게 빛나는 비단의 광택.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그 선이었어요. 제가 패션을 공부할 때 배웠던 모든 서양 의상의 개념을 뒤집는 듯한 완전히 새로운 미학이었어요. 허리 라인을 강조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과하지 않으면서도 화려하고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그 모순적인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이게 뭐죠? 제가 행사 스태프에게 물었어요. 이건 한복이에요. 한국의 전통 의상이죠. 한복.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자고 한복을 검색했어요. 한복의 역사부터 조선시대 궁중 한복,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생활 한복까지 모든 걸 찾아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요. 다음 날부터 점심시간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주말에는 한국문화원에서 한복 전시회를 찾아다녔어요. 어느새 제 인스타그램 피드는 한복 사진들로 가득 찼죠. 동료들은 제가 갑자기 케이팝에 빠진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복이 단순히 예쁜 옷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안에는 철학이 담겨 있었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양의 미학이 깃들어 있었죠. 곡선의 아름다움, 여백의 미. 이런 개념들을 알게 되면서 제 디자인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파리의 금융가에서 일하는 프랑스 여자가 한복에 빠져 밤잠을 설친다니. 하지만 이게 바로 운명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겨우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결정을 내렸죠. 바로 한 달간 여름 휴가를 내서 한국에 가기로 한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한국 여름의 습도. 파리의 건조한 날씨에 익숙했던 제 머리카락은 즉시 반란을 일으켰죠.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제가 한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너무나 신선했죠. 구글 맵으로만 보던 도시가 제 눈앞에 펼쳐졌는데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기와지붕이란 그 대비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지하철. 파리의 메트로보다 100배는 깨끗하고 편리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저한테 이 놀라운 교통 시스템에 대해 말해주지 않은 거죠? 경복궁에 들어섰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궁궐을 거니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타임슬립을 한 기분이었죠. 그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한복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한옥마을에서는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제가 독학한 한국어로 길을 물어봤더니 할머니 한 분이 직접 목적지까지 걸어가며 안내해 주셨거든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거기서는 영어로 물어봐도 모른 척하는 게 다반사니까요. 그리고 서울. 이 도시는 정말 놀라워요. 새벽 4시에 치맥을 시켜 먹을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파리에서는 일요일에 빵집도 문을 닫는데 서울은 24시간 내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복이 한국인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점이었어요. 생활한복을 입고 출근하는 사람들, 데이트 코스로 한복을 대여하는 커플들. 전통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있다는 게 정말 멋졌어요. 한국에서의 매일매일은 새로움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는 편의점 김밥으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삼겹살, 저녁에는 치맥. 제 위장은 매일 축제를 즐겼답니다. 물론 체중계는 조금 슬퍼했겠지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먼저 제가 언어 교환 앱을 다운로드한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복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직접 현지인에게 물어보고 싶어서였어요. 검색하는 것보다 생생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프로필에 한복을 사랑하는 프랑스 여자라고 적어놨는데요. 그 결과 메시지가 폭주했어요. 문제는 대부분이 한복보다 내가 더 예뻐 같은 소개팅 느낌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한복이 궁금하다고 했지 데이트 상대를 찾고 있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다가 석진 씨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복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큐레이터입니다. 혹시 한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여러분, 심장이 쿵했어요. 그의 직업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메시지의 진지함과 배려가 느껴졌거든요.
제가 진짜로 궁금해하는 걸 물어봐준 첫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석진 씨는 이미 와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검은 셔츠에 청바지,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가 읽고 있던 책이 프랑스어로 된 패션사 책이었다는 거예요. 프랑스어를 읽으실 줄 아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한복과 서양 복식을 비교 연구하고 있어서요. 근데 아직 초보라. 그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어요. 한복의 미학에서 시작해 현대 패션과 전통의 조화,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 차이까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석진 씨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어요. 다음 주말에 경복궁에서 특별 전시회가 있는데 한복을 입고 가보시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제가 고른 한복은 연분홍색 저고리에 하늘색 치마였는데 석진 씨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매무새를 고쳐줬어요.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는 건 비밀이에요. 경복궁을 거닐며 석진 씨는 마치 타임머신 안내자처럼 조선시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런데 재미있던 건 제가 먼저 알고 있는 내용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 석진 씨가 놀라며 보였던 표정. 정말 귀여웠어요. 프랑스 분이 저보다 한복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네요.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그날 해질녘 우리는 경회로 연못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죠. 그 순간 우리 둘 다 뭔가 특별한 게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이후로도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만나 한복 이야기를 나누고 서울 곳곳을 함께 다녔어요. 매 순간이 꿈처럼 행복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 휴가가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파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제 막 시작된 이 특별한 인연을 그냥 추억으로만 간직해야 하는 걸까요? 국제 연애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때 이 모든 게 그냥 좋은 추억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석진 씨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매일 전화하면 되잖아요. 시차는 8시간이지만 당신이 출근할 때쯤 난 퇴근이니 점심시간쯤엔 통화가 가능할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하며 계산기까지 꺼내 계산을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는데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갑자기 울컥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국제 연애가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할 때쯤이면 석진 씨에게서 좋은 아침이에요라는 메시지가 와요. 그는 퇴근해서 피곤할 텐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점심을 먹을 때쯤이면 퇴근 후 집에 도착한 그와 전화 통화를 하죠. 시차 때문에 힘들 것 같았던 연애였지만 그의 노력 덕분에 하루하루가 특별해졌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 애틋한 마음도 더 커졌고요. 3개월 뒤 기적처럼 석진 씨가 파리에 왔어요. 박물관 학회 참석이 이유였지만 사실 저 때문이었더라고요. 게다가 제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 프랑스 부모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은요. 엄격한 아빠와 까다로운 엄마라니. 그런데 석진 씨는 완벽히 준비해 왔더라고요. 프랑스 와인에 대해 공부해 오질 않나 심지어 프랑스어로 인사까지 연습하고 왔어요. 처음에 아빠는 좀 무서웠어요. 질문 공세가 엄청났거든요. 큐레이터. 그게 정확히 뭐 하는 일이죠? 한국의 문화재 보존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석진 씨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전문가다운 태도로 한국과 프랑스 문화재 정책을 비교하며 진지하게 설명하는 모습에 아빠가 눈을 반짝이셨죠. 프랑스의 문화재 보호법과 한국의 문화재 보호법을 비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아빠의 표정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엄마는 처음부터 석진 씨 편이었어요.
드디어 우리 엘리즈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났네. 엄마, 제 옆에서 그러시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그 후로도 우리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매일이 설렜어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다음 만남을 계획하는 시간들, 작은 편지와 선물로 마음을 나누는 순간들. 이 모든 게 특별했죠. 그리고 곧 더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석진 씨가 다시 파리에 오기로 했거든요. 이번에는 제 손에 끼울 반지를 들고서요. 저는 제가 결혼식을 2번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같은 신랑과 2번이나요. 파리에서의 결혼식은 전형적인 프랑스식이었어요. 시청에서의 공식 결혼식, 교회에서의 축복식, 그리고 샴페인이 끊임없이 흐르는 피로연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석진 씨의 한국 가족분들도 참석하셨는데 시어머님께서 프랑스 음식을 드시면서 보이신 표정은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달팽이 요리를 보셨을 때의 미묘한 표정이라니. 석진 씨는 계속 웃음을 참느라 힘들어했어요. 한 달 뒤에는 한국에서 전통 혼례를 올렸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한복을 입고 결혼식을 올린다니 정말 꿈만 같았죠. 하지만 여러분, 전통 혼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절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는데 다리는 저리고 족두리는 자꾸 앞으로 기울어서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패백 때였어요. 시부모님이 던지신 대추를 치마로 받아야 했는데 제가 정말 몸치거든요. 결국 대추 5개 중 하나도 못 받았어요. 시어머님께서 웃으시며 괜찮아. 우리도 그렇게 많은 손주는 필요 없어 라고 농담하셨는데 진담이었으면 좋겠네요. 2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바로 직장 문제였죠. 파리의 안정적인 금융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솔직히 무서웠어요. 주변에서는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아깝다라는 눈빛이 역력했죠. 하지만 석진 씨는 계속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이제 저는 파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물론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새로운 여정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려고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매일이 도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하고 장을 보러 갈 때마다 한글과 씨름해야 하죠.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어요. 특히 시어머님께서 매일 전화를 하셔서 밥은 먹었니? 하고 물어보실 때는 솔직히 약간 스트레스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 목소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따뜻한 위로가 됐어요. 물론 실수도 많았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실수로 설탕을 넣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석진 씨가 퇴근 후 그걸 먹고는 와, 오늘은 새로운 맛이네요? 라고 말했는데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공포를 저는 알아챘답니다. 하하. 하지만 어느새 이런 모든 것들이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아침에는 한복 디자인 스케치를 그리고 낮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저녁에는 석진 씨와 서울의 작은 골목길을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파리에서의 삶을 포기한 게 후회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네, 후회해요. 진작 이러지 않은 걸 후회해요.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꿈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이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도전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꿈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현재 관광 안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명동이나 경복궁 같은 곳에서 프랑스어와 영어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하죠. 특히 한복 입는 법을 설명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제가 한복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관광객들도 금방 알아차리나 봐요. 한 번은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이 저를 보며 당신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분 좋은 칭찬이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퇴근하고 나면 제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바로 한복 디자인이에요. 처음에는 석진 씨가 일하는 박물관에서 본 전통 한복들을 스케치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박물관에 가서 한복을 그리다 보니 직원들이 저를 박물관 유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히히. 그러던 어느 날 꿈 같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문화교류원에서 열리는 패션쇼에 신진 디자이너로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제가 디자인한 작품은 한복의 전통적인 선과 프랑스 오트쿠티르의 우아함을 결합한 드레스였어요. 런웨이에 제 작품이 올라갔을 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였죠. 비록 파리 패션위크는 아니었지만 저에겐 그보다 더 의미 있는 무대였답니다. 패션쇼가 끝난 뒤 한 패션 매거진의 에디터가 제게 연락을 했어요. 당신의 디자인은 특별합니다. 동서양의 미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드디어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은 작은 작업실을 마련했어요. 시어머님이 소개해주신 한복 장인님께 바느질을 배우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제 서툰 솜씨에 장인님이 한숨을 쉬시곤 했는데 이제는 가끔 괜찮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한국에서의 괜찮다가 얼마나 큰 칭찬인지 이제는 저도 잘 알죠. 제 목표는 분명해요. 내년에는 제 이름을 건 한복 컬렉션을 선보이는 거예요.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프랑스적인 세련미를 담아낸 디자인을 만들고 싶어요. 석진 씨는 제 디자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한복을 사랑해서 한복도 당신을 사랑하나 봐요. 금융가에서 시작해 한복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참 긴 여정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태어난 이후로 가장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의 꿈이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저처럼요. 파리의 패션 디자이너가 아닌 서울의 한복 디자이너로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일 뿐이죠. 다음에는 제 첫 컬렉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여러분께 더 큰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즈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